여러분, 차트를 볼 때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힌트를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캔들이 주가의 방향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꼬리만 잘 분석해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이 윗꼬리 캔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윗꼬리,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윗꼬리는 어떻게 보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윗꼬리와 여기에 있는 윗꼬리는 매집 윗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윗꼬리는 매물 소화하는 윗꼬리입니다. 사실 매집과 매물 소화를 딱딱 갈라서 말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매집을 하면서도 매물 소화를 하는 거고 매물 소화를 하면서도 매집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캔들을 이거는 그래도 매집에 가깝다, 매물 소화에 가깝다 이런 거를 알고 이해하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주가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 말고도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죠.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저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그리고 고점에서 나오는 아랫꼬리, 저점에서 나오는 아랫꼬리, 여기저기서 다른 의미를 갖는 꼬리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실전 맞춤형으로 아주 부셔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를 시리즈로 하면서 차트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초 강의 속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잘 모르는 실전 꿀팁이 틈틈이 들어있을 거니까 제가 진행하는 이 3달간의 기초 강의만 완강하셔도 차트 보는 눈이 크게 뜨이실 겁니다. 어디 가서 차트 모른다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30만원짜리 전자책에 나오는 기초 파트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찍는 강의이기 때문에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릴 때 들어두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다음 강의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업데이트를 먼저 할게요. 봐야 할 중요한 것. 첫 번째, 자, 윗꼬리와 함께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해놨어요. 앞쪽 매물대가 있는지 잘 봐야 되고요. 이격도는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윗꼬리랑 이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앞쪽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강한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이나 아니면 캔들이 횡보를 했던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구간들이 매물이 쌓여서 저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캔들이 그 저항대를 맞고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매물대를 미리 확인을 했더라면 이 윗꼬리가 여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 매물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격도라는 거는 반대로 이 이평선과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평선이 평균적으로 대략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에 있죠.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가격은 5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평선은 여기 3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매물대랑 그리고 이격도를 틈틈이 잘 확인을 하시면 어찌 보면 윗꼬리 캔들이 생기기 전에 이 고점에서 우리는 먼저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 그 이후에 쭉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윗꼬리에서는 물량이 매도됐다. 일부라도 매도됐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평선이 약 300원에서 350원까지 올라왔지만 주가는 6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격도가 또 벌어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면서 쭉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격도에 의해서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이후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는 점, 이런 부분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처럼 하락을 해서 다시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내려왔을 때 뭐 물타거나 다시 매수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이격도를 정말 잘 보시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 생긴 윗꼬리는 단기 고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쭉 올라왔어요. 여기서 갭 상승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상향을, 작은 캔들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쭉 5일선을 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을 하면서 이격도를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윗꼬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평선을 수렴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쭉 하락을 한 거죠. 이격이 벌어지면 그 이후에는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거의 90%예요. 이격도는
이 캔들 하나만 벌어져도 이격도가 벌어진 것이냐? 캔들 두 개가 발생을 해야 이격도가 벌어진 것이냐?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공식처럼 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종목의 특징,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시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식화를 조금 한다면 캔들이 두 개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온 순간부터는 긴장을 합니다. 혹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 캔들이 더 장대 양봉이 더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고, 그런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캔들 두 개 정도 나오면 욕심 없이 버리시기. 근데 캔들 하나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분할 매도가 필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아직 고점이 아닌 종목이 거래량 많은 윗꼬리를 만들었다면 매물대의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매집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작성을 했어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소화가 되면 상승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 아닌 종목이 저점에서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앞쪽에 있는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를 계속 만든다면 이건 매집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상승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차트가 없으니까 차트를 하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한 대량 거래 캔들을 소화하는 이런 윗꼬리,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윗꼬리 캔들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윗꼬리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했던 매물대가 여기서 점차적으로 소화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저점은 점점 높아져 가면서 고점도 점점 낮아져 가면서 수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주가는 뻥 튀어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앞쪽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는 흐름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게 매집이 되어서 그 다음에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00원. 꽤 많이 상승했죠? 평균적으로 1,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매집이 쭉 이루어졌었는데 거의 2배가 상승을 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앞쪽 매물대 저항이 돼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격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앞쪽 매물대 여기만 오면 주가가 윗꼬리가 달리고 밀린다. 요 가격대만 오면 주가가 밀린다. 밀릴 수는 있는데 이게 밀린다는 게 그냥 세력이 파는 거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밀릴 수 있지만 그 가격 자체가 일봉상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그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 이격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화 엔진이라는 차트입니다. 쭉 올라서 이격도가 커지니까 하락하고, 이격도가 쭉 커지니까 하락하고, 이격도가 쭉 커지니까 하락하는 거죠. 이게 윗꼬리를 안 달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윗꼬리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짧은 윗꼬리를 만들고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격도 벌어지면 하락하고, 이격도 벌어지면 하락하고, 이 과정에서 윗꼬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화 엔진도 굉장히 이 조선주 자체가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수주 물량과 함께 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발생한 이런 대량 거래, 올랐다가 하락하는 캔들들이었지만 결국은 올라갔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세력은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집을 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여기 매집을 해놓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점에서 매집이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윗꼬리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을 하면 매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좀 매물이 약해요. 근데 여기는 매물이 조금 윗꼬리도 길고 매물이 조금 더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서 밀려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쪽 매물대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요 앞에서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그 매물에 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윗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앞쪽 매물대를 보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럼 윗꼬리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차트를 추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높은 가격대에서의 윗꼬리, 낮은 가격대에서의 윗꼬리,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는 어찌 보면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미 많이 오른 가격도 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종목은 언제라도 다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테마의 지속성, 재료, 시황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면 시황이 첫 번째고요. 재료가 두 번째고요. 재료를 알면 테마의 지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게 되고 그 앞에 대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순서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랫꼬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아랫꼬리는 아랫꼬리와 함께 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앞쪽에 대량거래, 캔들, 시가 혹은 저가를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랫꼬리 역시 고점에서 발생을 했느냐, 저점에서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낮은 가격대에서 발생한 아랫꼬리는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캔들에 매수를 하면 반등할 때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선, 살짝은 깰 수가 있어요. 어떤 지지선을 살짝은 깰 수가 있는데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지선을 조금은 깰 수는 있지만 이게 지지하는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캔들이 앞쪽 지지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때 매수를 했으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온 종목이 지지를 하는데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특정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도 지지를 했네, 여기서도 지지를 했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랫꼬리랑 같이 봐야 될 게 앞쪽에 대량거래 캔들이라고 했어요. 대량거래 캔들의 시가 혹은 저가. 자, 여기서도 보시면 대량거래 캔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좀 크게 볼게요. 이 부분을 보이시죠? 전자책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상승하기 전 단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요. 이 아랫꼬리가 아랫꼬리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의 저점 혹은 시가 부분을 이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 여기, 그리고 여기,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고 다시 이 중요한 가격대를 회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봐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랫꼬리의 아래쪽이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지만 계속 지지하고 올라왔던 부분,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왔던 부분을 한 번 더 지지하고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서도 그 올라온 부분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의미 있는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캔들이 지지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 다음날 쭉쭉쭉 하락을 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던 손절을 하던 해야겠지만, 일단 이 캔들 자체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중요한 부분을 아랫꼬리는 달고 올라왔지만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혹은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이어갔다면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이후에 또다시 아랫꼬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랫꼬리는 여기예요. 요런 자리. 여기 앞에서도 이 전자책에서도 설명을 드린 자리죠. 근데 이 아랫꼬리가 달릴 때 앞쪽에 있는 거래량 터진 캔들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거래량은 앞쪽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캔들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처럼
훼손했다가도 다시 복구를 해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정상 참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이상 이탈을 하면서 흘러내리는 경향을 보이면 그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은 다행히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는 어떤 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지할 때 그냥 캔들 한 개만 볼 게 아니라 이 앞쪽에 흐름, 대량 거래 캔들의 의미 있는 이 저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면 쭉 횡보를 할 때 만들었던 이런 저점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쪽에 대량 거래 시가, 저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앞쪽에서 지지했던 점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이걸 봐야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이것도 지지 여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꼬리. 또 뭐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저점에서 발생한 아랫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발생을 하는 아랫꼬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단순합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을 했죠. 거기서 발생하는 아랫꼬리는 그냥 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앞에서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가 털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고점. 근데 아랫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지해준 거야. 여기 앞쪽에 거래량 터진 캔들이 있는데 거기 저점 근처 찌르고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지한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아랫꼬리를 만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한 척하고 물량을 터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분봉이거든요. 분봉상 고점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봉상 고점에서 아랫꼬리 달리면 그 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봉상 고점에서 달리는 아랫꼬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봉상 아직 고점이 아닌 위치, 분봉상 고점이다 하더라도 일봉상 고점이 아니라면 이건 털기가 아닙니다.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일봉상 저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일봉상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분봉상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달렸죠. 개미들 여기서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쭉 올렸다가 또 다시 아랫꼬리 달고 다시 올라갔다가 쭉 빼고, 이 과정 자체가 진짜 많이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한가에서 또 아랫꼬리를 계속 달. 그럼 개미들이 불안해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개미들 여기서도 털리고 여기서도 털리고 여기서도 털리고, 상한가 올라간다고 상따를 했더니 또 아랫꼬리를 달려서 여기서 또 털리고, 개미들은 하루 종일 털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개미가 털어낸 물량 세력이 다 받아먹고 매집을 하는 거죠. 일봉상 고점이 아니면 분봉에서 흔드는 건 무조건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를 읽어보시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거래량 없이 발생한 어떤 아랫꼬리 캔들이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지선을 깬다면 일단 경계하고, 지지선을 지켜주면 거래량이 없어도 강력한 어떤 세력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는 말고, 그 캔들의 모양과 그 앞쪽에 뭐 거래량, 이격도,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저점, 이런 걸 보면서 현재 이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 차트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측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윗꼬리는 아는데 이렇게 캔들 2개가 붙어 있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윗꼬리와 이 캔들 2개 붙어 있는 건 같은 모양이거든요.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발생을 하고, 적절하게 매집을 하고, 적절하게 털어내고, 적절하게 상승을 하는지, 어떤 캔들 패턴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게 윗꼬리와 아랫꼬리라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윗꼬리 아랫꼬리의 변형이 진짜 많아요. 그 변형을 알고 있으셔야 또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양한 캔들 패턴에 대한 강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